아. 자, 그러면은 조금만, 미안, 이항 정리 진짜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9번 하나만, 9번하고 10번. 10번은 어차피 뭐 파스칼 삼각형이니까. 9번은 뭐냐면은, 아니다. 하키스틱에서 그냥 들어갑시다. 하키스틱에서. 자, 일단은, 파스칼 삼각형을 좀 잠깐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x 플러스 1에 만약에 0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1밖에 안 나와요. 그쵸? 1밖에 안 나옵니다. 자, 얘는 0시 0에 x의 0제곱이라고 보면 돼요. 0개의 인수 중에서 빵개 나오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1제곱 같은 경우에도 얘는 1 플러스 x로 나오죠. 자, 그럼 1이 한 개의 인수 중에서 x가 빵개 나오는 거고 얘는 한 개의 인수 중에서 한 개 x가 나오는 거죠. x 플러스 1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두 개 중에서 빵개의 x가 나오고 두 개 중에서 한 개 x가 나오고 두 개 중에서 두 개 x가 나오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써내려간다 라고 쳐볼게요. 자, 그때 이 개수들만 다 써봅시다. 개수들만. 그러면은 0시0, 1시0, 1시1, 2시0, 2시1, 2시2, 그 다음에 3시0, 3시1, 3시2, 3시3. 그렇죠? 일부러 여기서 반칸씩 밀어버리죠. 왜? 좌우대칭으로 삼각형 이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4시0, 4시1, 4시2, 4시3, 4시4, 5시0, 5시1, 5시2, 5시3, 5시4, 5시5까지만 일단 좀 써볼게요. 자, 오른쪽에다가는 얘 개수들을 그냥 숫자로 써볼게요. 1, 1, 1, 1, 2, 1, 1, 3, 3, 1, 1, 4, 6, 4, 1. 그냥 계산하면 어차피 이렇게 나오니까. 그쵸? 1, 5, 10, 15,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때 되게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수만 싹 다 쓴 거기는 한데 얘 특징이 1 더하기 2면은 3이 나오고 2 더하기 1하면 3이 나오고 1 더하기 3 하면 4가 나오고 3 더하기 3 하면 6 나오고 4, 5, 10, 15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시 더하기 3시가 4시로 나오고 4시 더하기 4시3이 53으로 나온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등장을 하죠. 이 공식은 수학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던 공식이에요. 자, 첫 번째 뭐예요? n 커미네이션 k 플러스 n 커미네이션 k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커미네이션 k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식.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수학하에서부터 엄청나게 중요해요. 쟤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수식적 증명은 조금 내비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둘 더하면 얘 나오는 거 맞아요. 그렇죠? n에다가 3,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시1 더하기 3시는 4시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럼 이걸로 무슨 식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시0, 2시1, 3시, 4시3, 5시4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더한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1시0, 2시1, 3시, 4시3, 5시4 이렇게 더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더하고 있는데 얘는 결국 뭐가 돼요? 1시0이 2시0으로 봐도 돼요. 그쵸? 어차피 얘 다 1이에요. 얘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얘네 둘 더한 거는 요거 둘 더한 걸로 봐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둘 더한 거는 3시1로 갑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3시1이 되겠네요. 그러면 3시1 더하기 3시는 뭐냐? 3시1 더하기 3시는 4시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4시2가 되겠고 그러면 4시 더하기 4시3은 뭐냐? 이 앞에 거 싹 다 더한 게 4시2라는 거예요. 그럼 4시 더하기 4시3은 5시3이 되겠고요. 그쵸? 요게 지금 5시3. 그럼 5시3과 5시4를 더한 거니까 얘는 뭘로 나온다? 둘 더한 거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6시4로 나오겠죠. 4 이렇게 가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꺾여져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 얘는 6시4. 이때 요 모양을 뭐라 그러죠?
얘가 하키에서 쓰는 스틱처럼 생겼다 그래서 하키 스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를 파스칼의 삼각형 하키 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키 스틱. 자, 그럼 얘만 그래요? 아니, 비슷한 케이스로 다른 게 또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C3, 4C3, 5C3, 뭐 6C3 뭐 이렇게 되어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3C3, 4C3, 5C3, 6C3까지 더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더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하고 있으면 당연히 얘는 얘로 바꿔 쓸 수 있죠. 둘 더하면은 5C4. 그럼 둘 더한 걸로 보면은 6C4. 둘 더한 걸로 보면은 7C4. 아, 얘는 지금 7C4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끝이 있어야 돼요. 왜? 시작 자체가 얘를 이걸로 바꿔 쓰면서부터 둘 더한 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1이 끝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1이 3C3이 1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뭘로 나온다? 7C 4 7C4 그렇죠? 7C4로 나온다. 꺾여져서 내려옵니다. 자, 헷갈리면은 파스칼의 삼각형 그려놓고 들어가주면 돼요. 파스칼의 삼각형 그렇죠? 자, 그거를 이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본 게 뭐예요? 3C형, 3C, 3C, 3C3 이런 거 더하는 거. 실제로 다 더하면은 2의 세제곱 8 나오죠? 짝수 번째만 더해도 1 더하기 3이니까 8의 절반 4 나와요. 홀수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4C형부터 4C4 다 더하는 것도 이거 다 더한 거잖아요. 1, 4, 6, 4, 1 더하니까 얼마죠 이게? 16 나오죠? 그 중에서도 짝수 번째만 더하면은 딱 8 나오는 거 맞고요. 홀수 번째만 더해도 8 나오는 게 맞아요. 딱 반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를 그냥 쭉 나열한 거 안에 어차피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외우면 안 되고요.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다 일일이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이 보조적 수단으로 들어가 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뭐 요거까지는 충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일단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더 볼게요. 스텝 1에 있는 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스텝 2에 있는 거 중에서 저기 105번 한 번만 해볼게요. 105번 105번 1, 2를 모두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거잖아요. 그럼 1, 2 뽑았으니까 나머지 23개 중에서 1개 뽑는 거, 3개 뽑는 거, 5개 뽑는 거, 추가로 더 뽑는 게. 그러면은 1, 2 있는데 1개 더 뽑으면 3개죠. 그 원소의 개수가 홀수가 맞죠. 그래서 23 컨비네이션 1, 4, 5, 7, 9부터 21까지 나와요. 23까지 나와요. 그래서 2의 23제곱의 절반. 그래서 2의 22제곱이 돼요. 괜찮지? 얘도 마찬가지야. 3배수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2의 n제곱에서 1 뺀 거잖아요. 그럼 3배수 되게 하려면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1이니까 안 되지.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4 빼기 1이니까 3이니까 3배수가 돼요. 그래서 3 집어넣으면 또 7이니까 안 되고 4 집어넣으면 8, 16 빼기 1이니까 15 돼요. 아, n이 짝수들이구나. 그래서 50이 아예 짝수예요. 괜찮은가? 오케이. 미안. 진짜 하나만 후딱 볼게.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더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더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얘네 싹 다 더하면 뭐 나와요? 이거 나오죠? 11씩 8이 나옵니다. 11씩 8. 자, 이거 다 더하면 뭐 나와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거 1이 없어서 안 돼요. 괜찮죠? 아, 그래서 이것만 다 더하면은 11씩 9 빼기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 모자라니까. 그럼 요거 싹 다 더한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더해야지만 이게 1로 내려오죠? 얘는 11씩 10에서 2개 뺀 거니까 2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1씩 8 더하기 11씩 9 더하기 11씩 10에서 3 뺀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얘는 또 둘 더한 거라서 12씩 9로 나와요. 그쵸? 그래서 12씩 9. 그럼 12씩 9는 12씩 3이니까 12, 11, 10. 3, 2, 1. 더하기 11씩 10이면 어차피 11이죠. 거기서 3만 빼주면 되니까 3, 2, 6. 아, 220에서 8 더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답이 228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보는 거. 요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걸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요거 관련된 걸로. 이 파스칼 삼각형 일단 좀 패스하고요. 자, 요 논리 안에서 조금 어려워요. 이게 심한데, 심화 과정인데, 요거는 라이트선에도 있어가지고 이건 좀 빼기가 좀 그래요. 오죽하면 라이트선에도 들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심한데도 불구하고 관련돼요. 자, 얘는 증명 방법이 총 3가지인데 그 중에서 3번째 것만 한번 볼게요. 뭐냐면 요거예요. x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는 k 플러스 1창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 라고 쳐봅시다. 그럼 x가 k 플러스 1개 나오고 1이 n-k개 나오는 그 항만 보면 되겠죠. 그럼 어쨌거나 얘는 개수가 얼마로 나오냐?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k 플러스 1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개수가. 자, 근데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의 n제곱인 걸로 나눠서 봐도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오른쪽에서도 k 플러스 1 창의 개수를 구한다. 그럼 어차피 똑같은 식에서 똑같은 거 구하니까 당연히 똑같겠죠? 그쵸? 자, 그때 이 왼쪽에서는 x가 나갈지 1이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빵차가 나가는 경우, 1이 나가는 경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k 플러스 1차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2개 곱해서 k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한 개의 인수 중에서 x가 안 나가니까 1시0이야. 얘는 n개의 인수 중에서 k 플러스 1개 나가니까 n 커미네이션 k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차 나가는 경우도 있죠. x 나가는 경우. 여기 지금 1이 나가는 경우, 여기는 x가 나가는 경우예요. 여기는 x의 k 플러스 1제곱이 나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k차가 나갈 수 있어요. x의 k죠. 왜? 어차피 둘 곱하면 x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니까. 그러면 얘는 한 개의 인수 중에서 한 개예요. 그 다음에 얘는 n개의 인수 중에서 k개예요. 근데 어차피 1시0과 1시1은 둘 다 1이에요. 그래서 얘는 n 커미네이션 k 플러스 1로 볼 수 있고 얘는 n 커미네이션 k로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두 개수를 더해주면 뭐가 나와요? 얘랑 똑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괜찮네? 그래서 이 식이 증명이 돼요. 이게 이항정리식 증명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x 플러스 1에 20제곱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거를 갖다가 나는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x 플러스 1의 10제곱, x 플러스 1의 10제곱 이라고 나눠볼게요. 여기에서 왼쪽에서 10차 개수를 뽑는다고 해봅시다. 오른쪽에서도 10차 개수를 뽑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당연히 똑같겠죠. 같은 식에서 같은 걸 뽑아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얘는 20개 중에서 10개의 x를 뽑는 거니까 개수는 20 컨비네이션 10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쪽에서는 얘가 빵차부터 10차, 얘가 빵차부터 10차까지 다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빵차 나오면 여기서는 10차,
여기선 1차 나오면 여기선 9차, 여기선 2차 나오면 여기선 8차. 쭉 가서 10차 빵차까지 나오는 그 개수 다 합치면 얘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 개수는 10C0 이해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컨비네이션은 10개 중에 0개 뽑는다. 그렇죠? 얘가 지금 n개의 인수 중에서 2개 뽑는다 라는 거지만 n제곱에서 2차짜리 개수를 구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합의 다른 해석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10개 인수 중에서 빵차 구하는 거. 얘는 10개 인수 중에서 10차 구하는 거. 곱하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얘는 10C 10으로 봐도 돼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10C 10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10개 중에서 1개 뽑아요. 얘는 10개 중에서 9개 뽑아요. 그럼 얘 어차피 10C 9죠. 10C과 10C 9는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10C 9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0C 2 곱하기 10C 8. 얘도 10C 8의 제곱이 될 거예요. 쭉 계속 내려간다고 친다면 10C 10 곱하기 10C 0은 10C 0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해주면 그게 20C 10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10C 0의 제곱 더하기 10C 1의 제곱 더하기 10C 10의 제곱이 결국에는 20 컨비네이션 10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네? 조금 어려워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요걸 좀 줄여쓰기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K는 0부터 10까지 10CK의 제곱으로 나오는 경우도 20C10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12C0 제곱 퀴즈 1번 12C1의 제곱 플러스 12C 12의 제곱은 NCR이에요. 자, N 플러스 R은 얼마일까요? 자, 한 번만 구해볼게요. 반토막 내버렸어. 그래요? 조금 어렵지. 쟤는 좀 심하라서 어려워요. 근데 저 위에는 논리는 이해되지. 일단 논리만 이해를 해봐요. 라이트 쌤에 2개가 있어가지고. 나봉. 괜찮지. 자, 미안. 하나만. 자, 이거는 얼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2C 0의 제곱이야. 이거를 갖다가 12C 0 곱하기 12C 12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12개 인수 중에서 빵차항의 개수예요. 얘는 12개 인수 중에서 12차항의 개수예요. 다시 한번, 뭐의 12제곱이에요? x 플러스 1의 12제곱이야. 거기서 빵차 개수예요. 얘는 12제곱의 12차 개수예요. 자, 근데 그 두 개수를 곱하죠. 그러면 곱한 상태에서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럼 얘는 12C 1 곱하기 12C 11이죠. 12제곱의 1차 개수, 11차 개수. 싹 계속 더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12차 개수, 빵차 개수까지. 괜찮죠? 자, 그럼 지금 얘는 뭐예요? 좌변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12차 개수를 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굳이 뭐하러 이렇게 구하냐?
아니 그냥 이거 x 플러스 1의 24제곱이잖아. 여기에 12차 계수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4C 12가 되는 거예요. 여기.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N은 24, R은 12가 되니까 답이 36으로 나옵니다. 여기 지금 심화 내용이에요. 심화 내용인데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좀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거 증명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하나만 해볼게요. 살짝만, 진짜 살짝만.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자, 뭐냐면은 퀴즈 2. 70 0 곱하기 4C4 70 4C3 70 4C 7C3 4C 7C4 4C0. 자, 얘는 얼마일까요?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잘. 논리가 똑같습니다. 아니 정리하기가 좀 애매하다. 쟤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까지 연습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형화 시켜놔서 써놓고는 있는데 저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하나도 몰라도 돼요. 딱 이거 증명하는 거 연습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하키스틱에서부터 필요한 이항정리식 증명 요거 하나면 끝납니다. 자, 얘는 미안해. 이거 어차피 못 풀 거니까 어차피 못 풀 거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마 안 풀릴 거예요, 잘. 오케이. 진짜 이번이 와, 맞았어. 잘 가, 안녕. 맞았어. 한 명이 맞았어. 자, 뭐냐면은 지금 얘는 똑같아요. 7제곱의 0차 계수예요. 4제곱의 4차 계수예요. 이항 계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이잖아요. 왜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일까요? 이게 사실 뭐냐면은 우리 순열과 조합을 수학과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확통의 첫 번째 단원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순열이죠. 순열의 변형 형태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나오는 게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거 싣는 순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조합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합이에요. 여러 가지 조합. 근데 이 여러 가지 조합 안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중복조합하고 그 다음에 이항정리. 이항정리가 사실 여러 가지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이 변형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름을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안 하고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항정리는 사실상 뭐로 생각할 수 있느냐? n개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k개를 뽑는다. 그럼 얘는 n개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k개를 뽑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항계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nc2라는 게 이항계수인데 얘는 n제곱의 2창의 계수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의 n제곱? x 플러스 1의 n제곱에서. 그렇죠? 90%가 거의 2번으로 끝나요. 99%가 1번으로 끝나요. 나머지는 여기서 변형이에요. 이분한식, 이걸 적분한식 또 있어요. 거기는 좀 너무 심하니까 일단 좀 뺄게요. 이 정도까지만.
여기도 지금 심화 과정이에요. 여기도 심화 과정인데 여기까지는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좀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수능도 충분히 나와요. 진짜로 수능도 충분히 나옵니다. 참고로 저기 그 110번 문제를 한 번만 눈으로 봐봐요. 110번. 이 플란 얘기는 아니에요. 110번. 이게 얘 적분한식이에요. 2번 적분한식이에요. 2번 적분하면 쟤 나와요. 이거 부정적분도 있고요. 미분도 관련된 게 있어요. 이게 2017년에 나왔던 교육청 문제죠. 이 적분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안 나오나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배제하자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는 2017년 4월은 이과가 가형이 이과건데 이과가 미적분하고 확통하고 기하 벡터를 다 수능으로 보던 때예요. 그래서 확통이 이과한테 필수로 들어가는 때였는데 확통이 이 정도 어렵지 않으면 안 틀려요. 진짜로. 그래서 얘로 집어넣은 거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18번이면은 객관식 최고 난이도도 아니에요. 이건 준킬러도 아니에요. 그냥 평이한 4점짜리 문제. 거의 다 맞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이 당시 1컷이 몇 점이었냐면은 1컷이 92점이에요. 이 당시 1컷이 84점이면은 3등급 커트라인이에요. 88점이 2등급 커트라인이고 이 당시에 이 정도 내도 다 맞아요. 3등급 이내 친구들이. 근데 확통이 지금은 문과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내도 충분히 지금 변별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배제하고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사실 이항 정리가 끝까지 들어간다 하면 진짜로 되게 빡세요. 진짜로. 근데 일단은 딴 거 거두절미하고 만약에 좀 너무 어렵다 그럼 9번까지만 해요. 9번까지. 이 하키스틱까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10번까지는 하키스틱에서 나오는 요 핵심 논리의 업그레이드 버전. 딱 요거까지 거기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7제곱의 빵차 계수야. 뭐의 7제곱? x 플러스 1의 7제곱이야. 거기서 빵차 계수야. 그럼 얘는 4제곱의 4차 계수. x 플러스 1의 4제곱의 4차 계수. 곱한 거죠? 그러니까 얘 0차 계수랑 4차 계수 곱한 그 항의 계수야. 전체로 4차 계수야.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7제곱의 1차 계수, 4제곱의 3차 계수. 얘도 나가면은 3차 계수 나온다는 거야. 그쵸? 이게 지금 7C0 곱하기 4C 4잖아요. 얘가 지금 7C1 곱하기 4C 3인 거고. 그쵸? 이거 다 4차 계수예요. 그게 2, 2, 3, 1, 4빵까지 나가죠? 이거 지금 싹 다 더하고 있잖아요. 싹 다 더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이 말 자체가 이 통째로의 4차항의 개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통째를. 근데 요 식이 뭐예요? 요 식이 어차피 7제곱, 4제곱 나눠놨지만 인수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11제곱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4차 계수로 봐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11C4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답이 11C4예요. 괜찮네? 이해는 될까? 그렇죠? 이해는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연습을 해주면 좋기는 합니다. 이 정도까지가 심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필수로 조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심해요.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연습하면 수능 때까지 이항 정리 99%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얘기한 걸로. 오늘 한 것만으로 99%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1%의 확률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 확률로. 그러면 1%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우리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다 당황스러울 거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진짜로. 문제 맞는 사람이 또 있기는 하니까 문제겠지만 일단은 얘부터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스터하면 됩니다. 뻘소리가 좀 길었지. 자, 그러면은 106번 있잖아요. 106번 요거 하키스틱인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잠깐 좀 풀어보고 끝낼게요. 하키스틱인데 피곤하지? 이항 정리 그만했으면 좋겠지. 알았어요. 끝났어. 진짜 끝났어. 다 떠들었어. 방금 설명한 거 다 괜찮을까? 저거까지만. 왜냐면 우리 학교도 저런 거 충분히 나와요.
안 닦아주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 우리 지금 잘하고 있거든. 근데 비어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비어있는 것 중에 같이 해가서 화이팅. 자, 한번 생각해봐요. 3창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3창의 개수. 뭐야? 야, 이거 엄청 많은데 이걸로 3창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지? 각각의 인수들만 생각해봐요. 어차피 x 플러스 1에서는 3창이 안 나와요. 2제곱에서도 3창 안 나와요. 3제곱에서나 이제 3창이 그나마 처음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럼 x 플러스 1의 3제곱에서 3창의 개수는 당연히 뭐예요? 3C3이겠죠? 세제곱의 3차 개수니까 3C3. 그럼 x 플러스 1의 4제곱, 여기서도 3차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3창의 개수는 당연히 4C3이겠죠? 4제곱의 3차 개수니까. 그럼 x 플러스 1의 5제곱도 마찬가지예요. 3차 개수는 5C3. 3C3, 4C3, 5C3, 6C3, 7C3, 8C3부터 어디까지? 12제곱의 3차 개수 12C3까지 더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키스틱 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잡고 들어가는 문제풀이들도 있는데 당장 마플 시너지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웬만하면은 그냥 하키스틱만으로 그냥 문제 푸는 게 나을 겁니다. 그쵸? 3C3, 4C3. 그래서 얘는 13C 얼마지? 3C3, 4C3, 12C3. 꺾여 내려가니까 13C4네요. 그쵸? 13C4 맞나? 맞네. 그래서 13, 12, 11, 10, 4, 3, 2, 1, 4, 3, 12, 5. 얼마지? 1, 3, 1, 3, 143, 715. 그쵸? 715로 나오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3는 나중에 여유되면 좀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안해. 지겨웠지? 진짜 많이 길었어요. 자, 그러면은 확률의 뜻과 활용으로 가볼게요. 확률의 뜻과 활용. 자, 확률의 뜻과 활용은 맨 처음에 용어 정리만 굉장히 좀 많죠. 그냥 후딱 정리 한번 하고 용어 정리 후딱 정리하고 들어가 봅시다. 처음 듣는 사람은 없을 거라서. 자, 다시 한번 확률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용어 정리예요. 자, 맨 처음 나오는 용어는 뭐예요? 시행이라는 용어죠. 시행은 그냥 쉽게 말하면 확률적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같은 걸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엄밀한 정의는 뭐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행위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자기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조건. 자, 세 가지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동일한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내가 주사위를 굴릴 때 어디는 빙판길에 던지고 어디다가는 아스팔트에 던지고 어디는 백두산 천지에다가 던지고,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요소 하나 때문에 확률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매번 일정한 조건 안에서 움직여야 정말로 운에 맡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적으로 행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안에 폭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던지면 빵 하고 다시는 못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주사위에 1 붙어 있는 면에 자석이 발라져 있어요. 근데 자석판에다가 집어 던져요. 맨날 1만 맨 밑바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위적인 거죠. 그거는 우연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얘는 그냥 확률적 행위예요. 확률적 행위. 주사위 던지는 행위. 운에 맡기는 확률적 행위.
자, 요 용어가 어디서 확장돼서 나오냐면은 독립시행이라는 데서 용어가 확장돼서 나와요. 독립시행. 뭐냐면은 독립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시행은 매번 반복적으로 행위할 수 있으면서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 전과 후가 계속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결론은 매번 성공할 확률이 일정한 시행. 그걸 독립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사실 시행이라는 용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사건이라는 용어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사건은 원래 저희가 뭐예요? 어떤 시행의 결과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에요. 그냥 다 지워버리고 그냥 집합만 생각해도 돼요. 사건과 집합은 그냥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건과 집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사위 시행에서 짝수 사건, 그죠? 짝수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사건을 뭐 A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뭐 A 사건이라고 붙이면은 얘는 246이죠? 아, 246이 다 들어가 있는 그냥 집합이에요. 자, 그럼 이런 걸 왜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쓰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굴릴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3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그냥 NA 이렇게 쓰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 3가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소의 개수를 경우의 수로 대체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집합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쓰는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왜 쓰는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용어는 전사건. 표본 공간이라고도 불리는 전사건. 전사건은 그냥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호는 우리가 S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행에 모든 결과가 나오는 집합인데 좀 기니까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U라고 안 하고 S라고 하냐? 우리가 집합에서는 U가 유니버스 약자인가 아마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표본 공간이잖아요. 샘플 스페이스 약자 해가지고 그냥 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S라고 그냥 쓰는 것뿐 그냥 전체 집합이에요. 그죠? 전체 집합, 전사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릴 때 전사건 1, 2, 3, 4, 5, 6. 그죠?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전체 집합이 나왔으면 당연히 공집합도 나오겠죠? 그걸 우리는 공사건. 얘는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공집합인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2, 3, 4, 5, 6이 들어가 있는 주사위에서 7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1, 2, 3, 4, 5, 6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거는 똑같이 공집합처럼 그냥 동그라미 땡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2개 이상의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합사건. 합사건은 말 그대로 그냥 합집합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는 곱사건. 곱사건은 교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교집합. 자, 그러면 교집합이 나오면 집합에서도 맨날 뭘 봐요? 집합의 서로소를 봅니다. 그렇죠? 집합의 서로소. 집합의 서로소라는 건 뭐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서로소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곱사건이 공사건인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홀수 사건. 뭐 B라고 한다면 1, 3, 5잖아요. 그럼 얘는 곱사건이 공사건이에요. 괜찮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때 A와 B를 서로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요? 얘를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좀 거창해서 그렇지 그냥 집합의 서로소입니다. 그렇죠? 교집합이 공집합. 인 사건을 그냥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밑에다가 하자. 자, 여덟 번째는 여사건. 미안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자, 여사건은 뭐냐면은 그죠? 여집합.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B라는 사건은 A의 여사건이죠. 그렇죠? 그냥 그게 끝이고요.
9번이 뭐냐면 원래 위에 있어야 되는데 표본 공간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쓸게요.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사건을 얘기해요.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한 번에 2, 4, 6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2, 4, 6이 한 번에 다 나오진 못해요. 한 번 시행하면 무조건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2만 하나 나오거나 1만 하나 나오거나 그래요. 그래서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원소가 한 개짜리인 사건. 그렇죠? 얘네들은 근원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근원 사건은 왜 쓰는지 위에서 조금만 좀 볼게요. 자, 확률은 총 3가지로 나타나지죠? 확률은.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수학적 확률. 솔직히 99%가 다 여기서 나오죠? 99%가 뭐야? 99.99%가 다 수학적 확률이에요.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자, 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확률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얘는 원칙상 이렇게 봐주는 게 좋아요. 나는 자연 발생적 확률, 그냥 쉽게 말하면 당연한 확률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당연한 확률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육면체 주사위에서 정육면체 주사위에 1, 2, 3, 4, 5, 6 뭐 이렇게 6개가 다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럼 이때 1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A 사건 이름 붙이고 P라는 기호를 쓰죠. 이때 P는 probability. 이게 가능성이란 뜻이죠.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가능성, 확률. 그래서 A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야. A 사건의 확률을 물어본다. 자, 그러면 이때 A 사건의 확률은 얼마라고 얘기해요? 얘는 뭐 6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6분의 1이라고. 왜? 6개 면의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6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이 나올 확률이 A, 2가 나올 확률도 A, 3이 나올 4, 5, 5, 6. 다 나올 확률.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이잖아요. 전체 확률은 100%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이라고 쓰죠. 자, 그래서 6A는 1. 그래서 A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때 6이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죠? 전 사건의 경우의 수. 1은 1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계산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소리 하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뒤에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런 경우는? 와, 직육면체 주사위예요. 직육면체 주사위. 제일 넓적한 면에 1이 나오고요. 밑에 넓적한 면에 2가 나오고 3, 4, 5, 6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이거는? 그죠? 6분의 1이요? 아니죠. 6분의 1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가 계산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쵸? 그럼 얘랑 얘랑 차이가 뭔데? 둘이 차이가 뭐예요? 얘는 모든 면에 나올 확률이 다 똑같아요. 얘는 모든 면에 나올 확률이 달라요. 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든 면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다 똑같을 때에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수 있구나. 그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알았어. 미안해. 그만 떠들게. 그만 떠들게. 아, 근데 이거 중요해서 그래요. 이거 진짜 중요해서 그래.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복주머니가 있어요. 복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흰 공이 4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2개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에서 공을 2개를 한꺼번에 뽑는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조합을 한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예요? 흰, 흰검, 검검 이렇게 3가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공을 2개를 뽑는데 여기에서 흰 공이 2개가 나올 확률 이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가 3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잖아. 3가지 전체 경우의 수 3가지 해당하는 경우 수 1가지 이런 맞아요? 그쵸? 안 돼요 이게. 그쵸? 그러면 흰 공이 100만 개가 있어도 어차피 3가지잖아요. 그럼 또 3분의 1인가? 말도 안 되죠? 경우의 수는 3가지가 그러면 아닌가? 아니 맞아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맞아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똑같은 거를 그냥 하나로 치죠. 근데 확률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르니까. 흰 나올 확률과 검 나올 확률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로또를 사면은 1등과 그 외 2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로또를 사면 1등이 당첨되거나 아니면 1등이 당첨되지 않거나 그러면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내가 1등이 당첨될 확률은 2분의 1이야. 사야지 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1등이 당첨될 확률과 그 외에 당첨될 확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쵸? 이런 걸 가지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흰이 나오는 확률을 계산할 때 지금 이게 같아서 지금 헷갈리죠?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수련할 때도 어땠어요? 같아서 헷갈리면은 일단 다른 걸로 보자. 그리고 나중에 같은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에이 몰라. 흰공 1번, 흰공 2번, 흰공 3번, 흰공 4번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흰이 나올 확률은 여기도 검1, 검2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 6개가 다 다른 공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6개 중에 2개 뽑는 거 중에서 흰 것만 뽑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차피 1, 2를 뽑나 1, 3을 뽑나 1, 4를 뽑나 똑같이 흰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얘는 4개 중에 2개 뽑는 게 맞다는 거야. 비율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럼 얘는 6C 15분의 6이네. 그럼 얘는 6C2분의 4C1 곱하기 2C1이네. 15분의 8이에요. 얘는 6C2분의 2C. 15분의 1이네. 그쵸? 검검이 한 번 나올 때 흰은 6번 나와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공 2개를 뽑는 작업을 한 15번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번은 검검 나온다는 거예요. 6번은 흰 나오고 흰검 나오는 게 보통 한 8번쯤 나올 거라는 거예요. 딱 떨어지지는 않겠죠. 뭐 정말 재수가 좋아가지고 검검만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로또 사야지 뭐. 괜찮죠? 그러니까 가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은 경우를 억지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얘는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봐봐요. 이게 흰 것끼리 다 똑같은 경우나 흰 것끼리 다 다른 경우나 흰이 나올 확률은 맨날 이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흰 공은 구분하지 않는다. 아니면 흰 공은 다르다.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확률 구할 때는 다 다른 공으로 봐야 돼요. 왜? 근원 사건의 확률을 같게 만들려고.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렇죠? 이해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거 많이 헷갈려요. 특히나 공 뽑아내는 거에서. 얘네가 다 같은 공이건 다 다른 공이건 어차피 흰 것끼리 2개 뽑는 거는 4개 중에 2개 뽑는 걸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건 다르건 어차피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다른 공으로 봅니다. 이거 맞춰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통계적 확률이죠?
통계적 확률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결과적 확률이요. 그냥 통계 내에서 확률 구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봐봐요. 이런 건 우리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P, C, 파이, H 다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썼던 걸 그대로 다 끌고 오죠.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다 쓰면서 경우의 수를 뽑아요. 수학적으로.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은 얘는 내가 한 10,000번 던졌는데 대충 1이 한 3,000번 정도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10번 중에 3번 꼴로 1이 나오는구나.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대충 한 10분의 3 정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확률은 어떻게 들어가요? 통계적 확률은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을 시행의 수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시행의 수에 의해서밖에. 그래서 얘는 전체 시행의 수, 얘는 시행의 수 분의 성공의 수예요. A가 성공의 수예요. N번 던졌을 때 A가 성공의 수. 그렇죠? N번 던져서 성공한 횟수 가지고 우리는 비율상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통계적 확률로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딱 얘기를 해요. 와, 주사위를 굴리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100%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뭔 소리야 가 되겠죠. 그래서 물어봐요. 정육면체 주사위 맞아? 맞아. 아니 그러면 1, 2, 3, 4, 5, 6 다 있는 거 맞아? 맞아. 근데 왜 100%야? 몇 번이나 던졌는데 한 번 던졌는데 1이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100% 아니냐 우겨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피식하고 웃죠. 한 번만 던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 계속 던져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마 6분의 1에 가까워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맞겠죠?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얘는 시행의 수가 적을 때는 이 확률은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아지잖아요.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아지면은 얘는 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렇죠? 주사위를 100만 번, 1000만 번 던져보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한없이 가깝게 수렴에 들어갈 거예요. 괜찮네? 자, 그래서 얘는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통계적 확률이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면은 수학적 확률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얘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수의 법칙. 자,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법칙이라는 용어는 뭐냐? 우리가 용어 중에서 어떤 진리에 관련된 용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참이란 얘기야. 맞다는 얘기야. 뭐냐면 정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리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뭐 진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자, 뭐냐면은 정리랑 법칙은 둘 다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는 수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걸 정리라고 얘기하고요. 법칙은 수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 예외 케이스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돼요? 이거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거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A제곱, B제곱 더하면 C제곱이 나오는 거. 이거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아니, 원래 만든 거예요. 원래 만든 건데 그냥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증명해낸 거예요. 그렇죠? 원래 만든 겁니다.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 식은 절대로 안 틀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틀립니다. 그게 정리예요. 완전한 참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거. 법칙은 뭐냐면 법칙은 그런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예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과학에서 많이 쓰는데
막 힘의 법칙, 막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런 거 있죠? 그게 왜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예외 없이 그냥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광속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외가 없이 성립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지금 법칙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왜 성립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면은 통계적 확률은 항상 수학적 확률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증명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법칙은. 물론 그 법칙이 깨지는 순간 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 법칙들이 깨지면서 발레들이 나오면서. 근데 정리는 안 깨져요. 이거는 절대로 모순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얘는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깨질 수 있어요. 과학에서 많이 나오죠. 알았어, 미안해. 뻘소리 그만. 그렇죠, 뻘소리 그만. 자, 그러면은 뭐 마지막 기하적 확률이 있는데 기하적 확률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지금 완전 다 잘 것 같아가지고 패스. 왜? 얘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죠? 안 나와요. 가끔 내신에서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하적 확률이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 알려줘요.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하적 확률 먹는 건가요? 몰라도 돼요. 진짜로. 아예 몰라도 됩니다. 진짜. 근데 개념적으로 조금은 알면은 좋기는 해요. 왜? 얘가 뻗어나가는 게 연속 확률 분포예요. 여기 뻗어나가는 게. 수학적 확률 뻗어나가는 게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뭔지는 알면 좋은데 사실 이건 몰라도 연속 확률 분포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기는 합니다. 전혀 지장 없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개념 설명 다 끝내고요.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거 진짜 사실 얘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그냥 한번 순간순간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고 요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덧셈 정리. 요건 알아야지. 덧셈 정리. A 합집합 B의 확률 어떻게 들어가요? A 확률에다가 B 확률에다가 곱사건 확률 한번 빼주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어차피 벤 다이그램 안에서 놓고 봤을 때 A 사건, B 사건, 그쵸? 둘이 배반 사건이 아니면 둘이 교집합이 있어요.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PA를 더해요. PB도 더해요. 그럼 얘는 두 번 더했잖아요. 그냥 한 번 빼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덧셈 정리. 이건 어차피 집합에서도 계속 쓰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있으면 그냥 끝나요. 나머지는. 6건 확률도. 자, 그래서 문제를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최근 연도에 나온 거 중에 1번.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1번. 너무 좋구나. 답이 다 다른데? 다 다른 건 아니고 많이 다른데? 답이. 자, 지금 얘는 A 곱하기 B가 31보다 큰 사건의 확률이에요. 그 사건의 확률. 굳이 뭐 A 사건이라고 이름 안 줄여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체 경우의 수가 1, 3, 5, 7, 2, 4, 6, 8 중에서 뽑아내는 거죠. 이 중에서 한 개, 2, 4, 6, 8 중에서 한 개. 그러니까 4 곱하기 4,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고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A, B 곱이 31인 거. 일단 A로 가능한 게 1, 3, 5, 7이요. 참고로 수영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니까 무식하다고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나오시는 게 2, 4, 6, 8인데 곱해도 어차피 다 최대 8까지 나오죠. 그러면 3 안에서도 나오는 게 2, 4, 6, 8. 8, 3, 24. 이미 작아요. 3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5인 경우 2, 4, 6, 8. 5력이 30까지는 아닌데 딱 8. 5, 8 되네요. 그죠? 5, 8. 5, 8 되고 그 다음에 7인 경우는 2, 4, 6, 8. 그쵸? 왜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합의법칙, 고배법칙 위주로 들어가는 애들이라서 그래요. 그냥 무식하게 다 세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순열을 이용하는 거였으면은 유형 2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유형 2번에다가. 자, 그럼 얘는 7, 6이 40이 딱 여기서부터 들어가죠? 7, 4, 28은 안 되고 7, 8이 56. 하나, 둘, 세 개. 세 개요. 그쵸? 그래서 답이 16분의 3.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밑에 것들은 조금 넘어가 보고요. 스텝 2에 있는 것도 한 문제 정도만 일단 좀 풀어볼게요. 자, 7번 가봅시다. 7번. 와, 7번. 자, 다시 한번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전부 다 수학적 확률의 일부예요. 아니 그러면 걔네 왜 유형 따로 빼고 유형 1번은 그냥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서 뺐냐? 얘는 순열 조합을 이용하지 않는 수학적 확률을 1번으로 뺀 거예요. 뒤에 있는 유형 3번, 4번이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서 뺀 게 아니고 유형 1번은 순열 조합을 안 쓰고 푸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경우의 수는 원래 합의 법칙이 기준이에요.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일일이 세는 거예요. 다 세는 거예요.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다 더하는 거야. 이 케이스도 되고 저 케이스도 되고 저 케이스도 되니까 더하는 거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요 케이스에서는 어차피 이거 그냥 배수로 나오잖아. 2만 4번 나오잖아. 둘 다 둘 이렇게 나가니까 어차피 그냥 2 곱하기 4네. 그게 고배 법칙이죠. 그 고배 법칙에서 좀 더 들어간 게 순열이에요. 그쵸? 순열. 그 안에 있는 게 조합이에요. 괜찮네? 조합은 순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열이 바탕이 안 되면 조합이 안 되는 거고. 팩토리얼은 고배 법칙의 일종입니다.
팩토리얼이 대충 한 이 정도까지 나와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팩토리얼, 아니 순열 조합이 아닌 나머지 수학적 확률을 보는 거라서 노가다라는 거예요. 노가다. 곱의 법칙도 있겠지만 노가다가 많다는 거예요. 원래 경우에서는 노가다예요. 아니 우리가 경우에서 살 수 있는 게 지구상에 이만큼 있다고 칠게요. 그 중에서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요 4개로 풀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전체 경우에서 중에서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그 4개 기호로 끝낼 수 있는 거? 이 점도 안 돼요. 진짜 점 하나. 점도 안 돼요. 나머지 다 일일이 계산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왜 이걸 그렇게 강조 많이 하지? 어차피 여기서 이만큼 벗어나는 요 정도까지밖에 안 해요. 다 케이스 몇 개 분류하면 나머지는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걸로 풀 수 있게 만드는 걸로. 케이스 몇 개만 분류하면 되게끔. 케이스 분류가 어렵죠. 왜? 이걸로 끝내려고 하니까. 올라가야 돼요. 합의 법칙으로. 케이스 나눠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노가다를 할 수 있으면. 그 노가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노가다가 수영도예요. 수영도. 그래야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만약에 이 안에서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어차피 주사위 3번 걸리잖아요. 얘도 1부터요. 1부터요. 그쵸? 666. 그쵸? 6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중복 순열이에요. 얘는. 그러면 얘인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한 번에 계산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케이스 나눠야지. 첫 번째 A가 1인데. 그럼 A가 1 나오면 B, C는 어차피 못 나와요. 그쵸? 빵개. 두 번째 A가 2인 경우. 그렇죠? A가 조건이 제일 까다로우니까. 그렇죠? 변수가 3개 이상 나와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하나만 기준 삼아 놓고 걔를 점점 바꿔서 보는 거예요. 걔가 하나로 결정돼 있을 때 움직임, 하나로 결정돼 있을 때 움직임. 그거를 순차적으로 가는 거. 이게 나름 다 수용도예요. 다 수용도. 자, 그럼 얘는 A가 2인 경우에는 B, C는 다 1, 1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1제곱계. 그럼 세 번째 A가 3이면 B도 1, 2 가능하고요. C도 1, 2 가능해요. 둘이 다르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렇죠? 없지?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한 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서로 다른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문제 고난이도로 갑니다.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계예요. 그럼 A가 4면은 1, 2, 3, 1, 2, 3, 3의 제곱계. 5면은 4의 제곱계. 6이면 5의 제곱계.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 5가 답이죠. 괜찮죠? 순서대로 나오는 거. 이게 답이 맞아? 맞지? 자, 그래서 얘는 6의 세제곱분의 얘는 거듭제곱의 합이잖아요. 뭐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니까 저기서 이거 약분해주면은 216분의 55.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이렇게. 노가다. 이게 이런 문제는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가원이에요. 평가원에서 문제 내면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나오는 거는. 얘네가 아무리 지저분하게 만들어도 평가원이 냈으면 우리가 맞춰야 돼요. 왜? 수능이 교육과정 평가원 소속에서 만들어요.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문제. 좋은 문제. 교육청은 살짝 지저분합니다. 교육청은. 뭐 물론 수능이 교육과정 평가원 소속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은 교육과정 평가원 소속에 있는 그냥 직원들이 만들고요. 11월에 보는 수능은 교육과정 평가원 소속에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이나 명망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초빙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치만 원질은 받아요. 이렇게 출제해 주세요 라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평가원이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단 3월 모의고사는 중요하게 봅니다. 3월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인데도 중요하게 봐요. 왜? 고3 올라가서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얘가 거의 수능 때 반등수가 거의 95% 일치해요.
진짜예요. 잘 안 뒤집어져요.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근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거는 준비가 된 경우에 한정해서를 얘기합니다. 준비가 된 경우에 한정해서. 아니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3월 달에 재수학원 들어갔잖아요. 거의 재수학원 전체 꼴찌였어요. 진짜로. 3월에 재수학원 들어갔는데 11월 수능 봤을 때 재수학원 전체 1등 했어요. 아니 같으면 이게 어떻게 나와요? 그렇지. 바뀌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95%는 안 바뀌어요. 95%는 진짜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바뀌는데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등수가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었다. 와 정말 노력 많이 해서 내 실력이 여기까지 성장했어. 다들 그만큼 해요. 다들 그만큼 해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잘. 그러니까 뒤집으려면은 말도 안 되게 노력해야 돼요. 말도 안 되게.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와요. 95%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는 겁니다. 진짜야? 많이 나는 거야. 진짜야. 많이 나는 거야. 미안. 꿈과 희망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파이팅. 자 그러면은 스텝 3까지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유형 2번에 있는 한 문제 정도 일단 한번 좀 봅시다. 15번 한 번만 좀 볼게요. 15랑 16만. 미안해. 1분만. 너무 조금 나가서. 진짜 1분만. 자, 부분집합의 개수부터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가 이 안에 있어요. 그 A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을 일단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1이라는 원소는 A 안에 있지만 그게 B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쵸? 한마디로 1이라는 원소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B 안에 있는 경우와 B 안에 없는 경우 두 가지죠.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5도 마찬가지, 6도 마찬가지.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게 6제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4개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 중에서 공집합 빼달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 빼야 돼서 63개입니다. 63개. 그 63개 중에서 한 개의 집합을 택할 때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이 7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63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이 7 될 수 있는 건 16밖에 없죠. 16을 모두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 구해주면 돼요. 잘했어요. 2호도 있네. 3, 4도 있네. 미안해. 16만 있는 게 아니거든. 자, 다시 한번 여기 교평수 모음은 유형 정리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출문제를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는 수원, 수투, 확통이 4회 독식은 가줘야 돼요. 진짜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출문제는 딱 보자마자 또 나왔어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기출이 그냥 지겨울 정도로 풀려 있어야 돼요.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그게 수원, 수투, 확통 전부 다. 그래서 기출을 계속 봐야 돼요. 그게 교육청 평가 후 수능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모아놓은 것만 요것만으로 봐도 됩니다. 뭐 그 이후에 보더라도 사실 안 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도 기출문제 위주로 연습한다? 1등급은 안 나옵니다. 진짜로 1등급은 나오기 힘들어요. 특히 확통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은 아무렇지 않게 풀려야 돼요. 진짜로 수원, 수투, 확통이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기출 문제예요. 일부러 기출 연습 많이 하라고. 자, 그래서 지금 수원은 요게 지금 아예 통으로 한 권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수원을 다 나눠줄게요. 다음에 다 나눠줄게요. 저기 정시 준비 안 한 친구는 안 해도 되는데 줄까? 알았어. 화이팅.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일단 좀 가봅시다. 자, 얘는 일단 63개가 되겠죠. 합이 7, 원소합이 7일 확률.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최대 최소합이 7이 되는 경우의 수만 뽑아주면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6제곱 빼기 공집합 빼주니까. 그러면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케이스가 여러 개 있죠. 얘는 첫 번째 1 더하기 6이 있는 거, 2 더하기 5가 있는 거, 3 더하기 4가 있는 거. 그럼 1 더하기 6이라는 거는 뭐예요? 1이 최소, 6이 최대예요. 한마디로 1과 6이 일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집합 안에. 그럼 나머지 2, 3, 4, 5는 어차피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얘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1이 될 수 있는 건 한 가지, 2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6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2의 4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괜찮죠? 그게 지금 2의 4제곱. 2의 4제곱. 자, 그 다음에는 뭐죠? 2랑 5가 들어가는 경우야. 그러면은 2랑 5가 최대 최소로 나오려면은 이 안에 2랑 5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1, 6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 6은 나가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나가 있어야 되고요. 2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3과 4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5는 들어와 있어. 6은 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2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 4로 나오는 경우. 그렇죠? 3, 4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죠? 얘네 다 들어가면 안 되죠. 다 나가 있어야 돼요. 1, 6, 2, 5 다 나가 있어야 되고 3, 4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한 가지예요. 3, 4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2의 빵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63분의 16, 4 더하기 1이니까 21이 되겠네. 3분의 1의 확률로 최대 최소 합은 항상 7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미안해. 너무 오래 떠들었지? 저기 숙제는 일단 유형 16번, 유형 2번까지 보고요. 스텝 2까지만 일단 연습해보고, 만약에 이걸로는 내가 연습이 좀 다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마플 시너지 꼭 풀어봐야 돼요. 진짜로. 마플 시너지. 그게 연습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저는 수능 위주로 좀 준비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그죠? 확통, 마플 시너지, 뭐 대표 문제랑 왕중열 정도만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